통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암수 범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데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암수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을까요? 마약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암수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마약 사건이고 성범죄고 네. 이렇습니다. 그 암수 범죄란 자체가 사건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없거나 또는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미해결된 사건을 네.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거죠. 투약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암수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고, 그리고 이게 자신이 신고를 하는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발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수율은 그 어떤 범죄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 게 적합할까요? 지금 뭐 1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마약 사범은? 참 어려운 것이요. 네. 이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암수 범죄 추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되지 않은 상담자가 있거든요.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수와 실제 수사기관에서 인지 내지 입건한 수를 비교해 보면 암수 범죄가 대략 나와요. 그럼 이제까지 보면 한 10% 정도가 드러나고 90%가 암수 범죄다. 성폭력은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마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연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폭력을 통해서 추산을 해보면 좀 위험한 추산이긴 하지만 대략 최소한 뭐 5배, 6배 정도는 곱을 해야 좀 추정치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만나는 많은 마약 사범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본인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4~5배의 암수율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 2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준 변호사님. 네,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와 달라가지고